시계를 풀어놓고 하겠습니다. 딱 한 10분 정도 내지는 15분 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교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우리 최춘식도 의원님 이거 지역건데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는 거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캠프에서 조직의 국민 동행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임명장 많이 받으셨는데 그거 갖고 양이 안 차는 분들은 여기도 한번 오세요. 제가 아주 잘 쓰인 직책으로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높은 직책 좋은 거 가져가시면서 본인만 임명장 받아갖고 그냥 집에다 놔두고 이 홍보 활동 안 하시면 제가 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최춘식 위원장님이 좋은 직책 많이 부여해 주셨겠지만 그거 갖고 나 양에 안 찬다 그러면 우리 903호 대학 빌딩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 때는 반드시 당원이 아닌 일반 우리 가평 시민들 명단을 최소한 몇백 개씩은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시면 그냥 홍보 특보로 드립니다. 단순한 걸로. 그래서 꼭 와서 많이 받도록 하셨으면 하고요. 우리 최춘식 위원장님, 의원님인데 아마 제가 장교 활동을 하셨죠? 군에서 장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접경지역, 군사지역 여기에는 가장 적합한 위원장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본인 입으로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의정활동 활발하게 하시고 요 전에 도당위원장도 잘 수행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옆에 바로 사마사관학교 80년, 81년, 82년 그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조교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대하고 나서도 여기를 가끔 둘러요. 양평, 가평.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인데 그렇게 찾아봐도 내가 살 마땅한 가격이 비싸서 그런가 제가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진행해온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선거가 그냥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국회의원 몇 번 해보고 도의원 해보고 도의원 2번 해보고 여러 당직을 두루 다 거쳐봤는데 요새 느끼는 건 과학이 발달되듯이 모든 기술이 발달되듯이 정치도 더 발전돼야 되는데 어쩌면 이런 식으로 갈까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퇴보 오는 것 같습니다. 퇴보. 우리 당이든 저쪽 당이든 국민들은 점점 여러 가지 IT 기술이나 SNS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의식이 높아지시는데 우리 정치 수준은 그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쪽 당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매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고칠 수 있는 거는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저희 조상 내지는 함석호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국민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요즘이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치권이 잘못하면 그걸 바로 적어주셔야 돼요. 투표에서 저는 이때까지 태어나서 최선이 아니고 차선으로 하더라도 투표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투표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고 저쪽이든 이쪽이든 그래서 반드시 투표를 좀 하시고 우리 우파 또는 국민의힘 이렇게 당원들께서 뭐가 좀 문제시냐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데 그거를 잘 말씀들을 안 해요. 나가서 좌파 사람들 내지는 그런 성향들은 없는 말도 막 만들어서 카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카메라 다 있는데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알려드리면 여기 나가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들은 사실에 근거한 거는 좀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를 5년이 다 돼가는데 총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소견입니다만 평가해보면 저는 총체적으로 거의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첫째가 국민 통합에 실패했어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정부든 특히 저쪽 정부든 정권이 출범했으면 제일 무서운 게 정말 하자 없이 잘하고 국민 통합을 해서 유능한 그런 정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뭐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국민 통합에 성공했습니까? 뭐 대통령도 그렇고 일단 되고 나면 어느 정당에 또는 그쪽 성향에 영향을 받아 대통령이 되셨겠지만 되고 나면 정부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전부 감싸고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존경받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한 역대 대통령보다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총체적으로 국민 통합에 실패하고 그럼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이나 국방 정책이나 외교 정책 그 성공했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굉장히 실패한 이런 정부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이번에 만약에 또 이런 정부를 선택해 준다면 저는 참 암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했었죠. 이제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소득을 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걸 또 어떤 동력 기반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건데 지금 그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했습니까? 그런 경제 성장 정책을 썼어요. 듣도 보도 못한 그게 한시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너무 포퓰리즘으로 정부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부가 또 들어선다면 지금 대통령 이름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 돼버려요. 문재인, 이재명 받침자만 빼면 그 가운데는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공교롭게도 같은지 나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써보고 거꾸로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와는 좀 다른 선거, 국가의 존립이 성패가 달려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4차 산업에 좀 관심이 많아요. 70년대 그때 중반인가요? 초반 때 돌아가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뭐 반도체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 한 사람의 기업 경영인 때문에 우리가 경제 10위권에 올라서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도체가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기업이 못하면 정부라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4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나 갖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나이 60은 넘었지만 드론 전문가예요. 제가 유일한 국회의원 때부터 제가 그걸 했는데 하여튼 다 땄어요. 그 힘들게 그거를 지금 중국에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DJI나 뭐 이항이나 등등 이제 유인 드론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여러 뭐 분야가 굉장히 많겠지만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선두주자로 나가지 못해요. 탈원전을 한번 보세요. 탈원전, 원전. 지금 그게 한 1000조 시장인데요. 뭐 868조라나 그런데 약 한 1000조 세계 시장이 그런데 지금 독일하고 한번 프랑스를 보세요. 똑같은 유럽 국가인데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든가 뭐 아무튼 원전 사고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독일은 원전을 탈원전으로 갔어요. 독일은. 근데 프랑스는 그대로 갔어요. 그냥 원전을 그냥 가동했어요. 지금 한 3, 40년이 흐른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먼저 선두주자로 탈원전하고 우리하고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독일이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다 써요. 그 이 말은 뭐냐? 저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풍력도 좋고 뭐 태양광도 좋고 그게 그렇게 됩니까? 햇빛이 안 쬐면 태양광 어디서 해요? ESS 저장 장치가 있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한 보름만 태양이 안 쬐면 어디서 전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재생에너지는 보충적으로 가야 됩니다. 저도 그거 동의해요. 근데 원전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전이 생겼어요. 아마 요거 한 제가 서 있는 한 반 정도 그만한 그 원자력 통이죠. 통. 라고 하면 뭐 7km 뭐 10km 막 쑥대밭이 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하도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것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가평에 인구가 아까 6만 5천 정도?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원전 하나 큰 공간도 많이 필요치 않아요.
SMR로 오면. 그럼 전기를 무한정 쓰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제조업 보는 분도 한 달에 8천만 원 정도 전기료가 나온다는 거고, 제조업인데 그거 SMR 해가지고 한 달에 한 500만 원만 내게 한다면 7,500만 원이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월. 그러면 얼마나 고용을 더 창출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멀쩡한 국민 세금으로 저도 가봤지만 가동되는 걸 중단시켜 놓고 바깥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 기술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이런 목소리 어디 있습니까? 통탄할 노릇이에요. 통탄할 노릇이요. 우리는 용감하게 유럽의 나라들이 원전을 할 때 우리는 안 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뭐라 그럴까, 끈기가 있다 그럴까, 무식하다 그럴까, 끝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서울대 원자공학과를 비롯해서 원자공학과 있는 게 이거 어떻게 돼요? 미달이 돼요, 미달이.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후보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원전을 다시 가동을 해서 반도체 이후의 먹거리로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들로 선정을 해서 이끌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번 선거를 관전하는 건 간단합니다. 아까 두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32살에 장가를 갔지만 윤석열 후보가 아까 52살에 갔다 그러나요?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얘기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무슨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결혼 오기 전 마누라의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은 어느 누구나 미래를 얘기해야죠.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한 번도 안 치는 거예요. 아니, 결혼 오기 전에 저도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 뭐 과거도 별로 없겠지만 그걸 제가 뭐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52살에 장가를 갔더니 그 전에 있던 마누라 무슨 사사로운 그런 문제들이 뭐 대선에 그렇게 핵심 쟁점이 돼야 됩니까? 이 책을 제가 간신히 구해갖고 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 창피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저 지방선거 희망하시는 분이 있지만 내가 민주당 이번에 공천 올 때 공천 기준을 뭘로 삼는지 제가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우리는 뭐 삼진 아웃제라고 해서 음주운전도 3번 걸리면 시의원, 도의원, 시장 그냥 아웃시키 서리 탈락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출마하시는 분들. 근데 본인이 전과사범이에요. 본인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의하면. 제가 뭐 제명은 다 읽어드릴 필요 없지만 검사나 변호사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변호사라고 다니면 되지. 뭘 그 검사라고 해서 그 위상이 좀 올라갑니까? 난 그 의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등등 이런 걸 써놨는데 저는 이런 책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그 사람이 무슨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갈지 그런 좋은 책들이 나와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보시면서 대통령 본인은 검증을 안 하고 무슨 결혼 전에 있었던 마누라 문제를 꺼내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전 그걸 보고 있노라면 이거 대한민국 정치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됐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윤석열 후보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무슨 사기를 쳤다든가 절도를 했다든가 그러니까 후보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그 사람한테 묻는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가구를 떠나서? 그건 별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정부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건 나오더라도 어떤 사람 보면 그거 뭐 누구 문제가 터지고 크지 않냐. 뭐가 커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통령 후보 당사자 문제는 차치하고 우리가 거기에 왜 끌려갑니까?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를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정책적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거죠. 대장동 사건은 참 기가 막혀요. 왜 이렇게 사람이 자꾸 죽어나갑니까? 그 우연치고는 너무 그렇지 않아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중책을 당에서 맡았던 사람으로서 좀 여러분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맞받아치는 걸 잘 못해요. 우리 의원님 최춘식 위원장이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좀 좋게 보면 착하고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요. 절박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 여러분 TV 토론하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쟤들은 뭐 감히 말하면 좀 과장돼서 얘기하고 막 그냥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내일 거짓말이 뽀록이 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그러지 못해요. 저 보통도. 그건 여러분들이 감싸 안아 주셔야 돼요. 뭐 어쩝니까 그거를.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된 거 이거 아마 집권하고 나면 우리가 다 밝힐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뭐 누굴 보복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말이 됩니까? 저도 의원 생활해봤지만 저도 저 이재명 후보한테 고발당했어요. 저도 정책위 의장할 때 고발당했어요. 무혐의 받긴 했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하고 비판할 수 있죠. 정책 기본이 비판이고 대안제시인데 지가 나를 고발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만났을 때 여보 왜 나 당신 고발했어? 그래요? 그러고 모르더라고. 얼마나 고발을 많이 했으면. 국민들이요 두렵다고 해요. 두렵다고. 그런 사람들 그런 정권에 권한을 줘보세요.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지. 뭐 인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우리가 선거에서 지면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는 거는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바로 잡아 주셔요. 나라가 뭐 해방정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결정적인 해방정국에 여러분 그 상황 보세요. 얼마나 좌우 그냥 소위 말해서 싸우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이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것만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못하면 여러분들이 좀 바로 잡아주시는 게 결국 깨어있는 국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또 이렇게 당원교육 그런데 제가 우리 최춘식 위원장 보고 깜짝 놀라는 게 그 포천 갔을 때도 그렇고 가평 여기 왔을 때도 뭐 꾸준히 이렇게 앉아서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뭐 감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여기서 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게 우리 최춘식 위원장님 힘 실어주는 겁니다. 뭐 한 번 오고 국회의원 한 번 오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잘 하는데. 그래서 적어도 3선은 시켜줘야지만 이제 뭐 잘 하시겠지만 본인이 지역 현안 여기 얼마나 중첩적 규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뭐 아니면 군사보호 지역 같은 거 뭐 중첩적 규제 저는 가감히 풀어야 된다. 그것만 풀어도 우리나라는 규제만 풀어도요 경제성장 1% 2%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말에 다 동의하실는지 모르지만 이제 경기도도 1,400만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분도도 좀 남도 북도로 좀 나누는 것도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아마 분도로 오면 기술적으로 해도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무슨 뭐 글로벌 도시든 그래서 판문점을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경계로서 양쪽에 지금 개성공단 어때요? 뭘 잘못하면 북한 땅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니까 성질나면 우리가 세워준 건물 폭파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러지만 그러지 말고 저는 그 임진강이나 한탄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우리 이 한탄강을 중심으로 저쪽은 이렇게 해서 하나를 묶어가지고 전력 공급이든 건물이든 우리가 다 줘주고 거기 뭐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살고 젊은 사람들 벤처도 들어가게 해주고 해서 중국한테 좀 보여주는 그 지네 거는 폐쇄할 수 있지만 한탄강이나 임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폐쇄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 땅인데. 그래서 그 국제사회의 협의를 좀 받아내서 그런 모범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좀 바뀌면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족하지만 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한준규 위원장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